쟤는 저렇게 활발해 보이는데 무슨 우울증이야 라고 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사람들을 그냥 보기에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힘든 분이 옆에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안녕하세요. 내부자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방송에서는 저희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기획을 해온 코너죠. 항상 좀 정신과 의사로서 저희가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좀 유용한 말씀들을 많이 드릴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좀 일방적이다 맞아요. 이런 느낌들을 받으셨던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 댓글 되게 많았어요. 이게 의사 입장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환자들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 네, 약의 부작용을 경험해본 사람들 입장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을 하시거나 정신과 진료를 경험하셨던 분을 이 자리에 모셔서 어떤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자리를 마련을 해봤습니다. 코너의 첫 번째 주인공이 오늘 네.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네, 자그마치 107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네.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9살이고요. 현재는 일을 쉬고 있는 상태인 송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좀 민지 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그동안 조금 어떠한 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을 하셨었는지 오픈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직장을 다니면서요. 그때 이제 서비스업이나 은행 쪽 관련 일을 해서 사람들을 대면하고 사람을 맞추는 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좀 걱정이 많고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분들을 만날까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생기면서 일에 대한 좀 힘듦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번아웃이라고 많이들 하시던데 네.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병원을 다니게 됐습니다. 분명히 서비스업 그리고 금융업계, 은행 쪽에 다니시는 환자분들 많이 뵙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아무래도 불안하죠. 계속 뭔가 어떤 성과도 내야 되고 틀리면 안 되고 또 본인 뜻을 조금 이렇게 억누르고 맞춰야 되는 경우들도 많으니까 굉장히 또 많은 힘든 부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정신과 진료는 혹시 언제부터 좀 받으셨을까요? 2019년 네. 7월쯤부터 제가 병원에 처음 방문을 하게 돼서요. 네. 지금까지 한 2년째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좀 어떤 게 많이 힘들어서 병원에 가게 되셨어요? 우울하다는 생각이 되게 컸고요. 난 이제 아무것도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기간을 집에서 계속 보냈어요. 2주, 3주 정도 되고 끼니를 거르게 되니까 집에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집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요. 병원을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니 해서 용기 내서 같이 가족과 방문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럼 그때 가족들이 가봐라 라고 했을 때 좀 어떤 마음이셨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정도일까? 이런 생각을 제일 많이 했어요. 정말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걸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움을 받아서 나쁠 게 없지 라는 생각으로 먼저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어떤 진단을 좀 받게 되셨어요? 우울증이라는 판단을 받았고요.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 수준이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힘든 증상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아마 공황장애인 것 같다라고 해서 그 이후로 계속 약물 치료를 받았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라는 이제 진단명을 어떻게 되면 안게 되신 건데 네. 그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짐스럽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시진 않으셨어요? 원래는 되게 긍정적이고 쾌활한 성격이어서 저한테는 우울증이 오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진단을 받게 되고 우울증이다 라는 얘기를 듣게 되니까 처음에는 너무 그 자체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첫 스텝이어가지고 거기서 진료가 끊기는 경우도 사실은 많아요. 지금까지 진료를 계속 해오시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하신 것 같고요. 경과가 좀 어떤지 여쭤봐도 될까요? 확실히 제가 처음 증상이 있었을 때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이 좋아졌냐라고 하면 처음에 제가 집 안에서만 있었고 아무 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 모든 게 무기력하고 재미없고 우울하고 그랬는데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바깥에 나오게 되었고요.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것. 그 점에서 저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료의 어떤 점이 그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게 좀 도와줬을까요?
병원에 가면 제가 그 몇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선생님께 말씀을 드리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한 약간 피드백을 주시는데 그게 도움이 되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얘기를 하면 그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이런 식으로 대답해 주시면 내가 생각을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집에서 다시 와서 생각하면서 차츰차츰 더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 너무 힘들 때는 그런 말들이 사실 그렇게 안 들어오잖아요. 정말 누가 몰라, 안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뭐 이런 식으로 들릴 때가 많은데 분명히 또 호전되셨으니까 그리고 궁합이 잘 맞는 선생님을 만나셨으니까 이런 과정들이 일어난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고요. 그러게요. 아마 댓글로 병원 어디냐 많이 물어보시죠. 네. 많은 분들이 어떤 약물 치료나 상담 치료 어떻게 치료가 정말 진행되는지를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좀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을까요? 저도 일단 처음에 방문하기 전에는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던 게 비용적인 부분인데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선 정도는 무조건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상이었는데 처음에 그냥 가벼운 설문지 검사로 해서 제 기억으로는 한 5만 원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약물 치료만 하고 선생님과 상담 정도만 있어서 비용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크게 상담이 어려움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겪은 적이 없어요. 이게 또 첫 시간에 저희가 너무 좋은 얘기만 하면 우리가 이렇게 고른 것 같거든요. 사주한 것 같고 분명히 뭔가 그래도 아쉽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단기간에 일단 막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걱정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은 환자가 너무 많으면 조금 짧게 상담이 진행되는 느낌이 있었고 주변 지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약을 먹어야 된다. 왜 말을 안 듣니?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선생님이 있다고 들었어요.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자신한테 맞는 선생님을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 정신과 진료를 받으시면서 내가 진료를 받는다는 거를 주변에 좀 오픈을 하셨었나요? 가족은 당연히 오픈했었고요.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 네,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그렇죠. 좀 두려웠었는데요. 병원에 갔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이상한 게 아니다.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를 더 이제 받아들이게 됐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럴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주변에서 좀 어떤 반응들을 보였던 걸로 기억을 하세요? 놀란 친구들이 많았어요, 일단. 너가? 네. 말도 안 된다. 뭐 아니면 뭐가 그렇게 힘들었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들이 많았고 간혹 좀 저한테 좀 어려웠던 부분은 뭐 너가 얼마나 힘들길래 네 아무래도 쉽게 뱉는 말들이 조금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에게만 얘기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뭔가 판단하듯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사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근데 분명히 저희한테 미리 보내준 간략한 사연에 의하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문제점들이 있고 크게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2년 정도 치료받았음에도 네, 그게 어떤 부분인지 좀 알려주시면요. 일단은 치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더 오래 길어질지에 대한 불안함이 사실 가장 크고요. 일단 아직까지 증상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올 때마다 느끼는 그런 불안감이 큰 것 같아요. 아직까지 제가 항상 긴장이 돼서 심장이 계속 뛰는 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심해지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뭐 머리가 아프고 아니면 땀이 난다든지 그런 증상들이 올 때마다 조금 걱정되고 불안하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진료를 쭉 받아오시면서 진료를 제외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이렇게 좀 마음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게 있다면? 저는 일단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일기를 쓰는 습관이 그때 생겼었어요. 원래는 일기를 정말 관심이 없었었고 일기를 쓰면서 저를 하루 동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게 좋았던 것 같고 제가 노래 부르고 듣고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코인 노래방 같은 데 가서 시원하게 노래 부르고 그게 하루에 제 유일한 낙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생활하면서 조금씩 나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없고는 상당히 다르죠. 그렇죠. 일기 얘기해 주셨는데 오동훈의 감정일기 영상은 보셨나요? 아직 못 봤습니다. 아, 네. 아직 못 보셨어요. 네. 대중적인 취향이 아니신 것 같아요.
가봤어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통하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동물이랑 그 네. 여자애 나오고 소녀 나오는 거. 네, 그러니까요. 가봤습니다. 혹시 여기 병원 다니는 거 아니죠? 아까 댓글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약간 좀 아니, 그러네요. 좀 전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근데 여러 가지로 또 노력을 음. 굉장히 많이 해주셨네요. 저희 그렇게 쭉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오셨는데 저희한테 좀 궁금하신 거? 제가 이제 병원을 오래 다녔다 보니까 정말 완치가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제가 뇌부자들이란 유튜브를 보게 된 것도 내 우울증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네, 시작해서 이렇게 보게 된 건데 사실 우울증이 완치되고 나서의 경험담은 크게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말 나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커서 거기에 대한 좀 답변을 듣고 싶어요. 네. 진짜 많이 고민이 되시고 또 보시는 분들도 궁금해 하실 텐데 혹시 완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완치의 기준이라고 네, 할까요? 이런 이 정도 돼야 좀 완치다. 제가 이전에 우울하다는 생각이나 무기력함이 있기 이전 걱정이 많지 않던 때로 돌아가는 게 저는 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혹시 만약에 이제 완치가 좀 생각만큼 이렇게 예전만큼 돌아가지 않는다면 좀 그걸 막는 어떤 요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좀 걱정이 많은 편이라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더 저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닐까. 지금도 일을 쉰 지가 좀 오래돼서 네. 복귀를 한다면 내가 다시 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걱정이 돼요. 그렇죠. 만약에 정말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제일 문제가 걱정이 되세요? 나의 노력이 부족한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걸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그게 어쨌든 병에 걸린 거를 우리가 보통 뭐 누군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노력이 부족했나?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시는. 근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면 섣불리 정말 완치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셨을 때 자책을 하실 것 같아서 좀 그러게요.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저는 다른 데 아픈 거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만약에 크게 다쳤다 한다면 예전 기능으로 완전히 돌아가는 건 사실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다만 아예 제가 못 쓰던 상태에서 조금씩 나아져서 네. 어느 정도 원하는 만큼의 기능을 한다면 그 완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한번 확 힘들어져서 밖에 나가지 못할 정도로 괴로우셨다가 이제는 조금씩 네. 나오시고 이 자리까지도 오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완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감사합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분명히 좀 자책하시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상황 탓, 남 탓을 하기보다는 자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니까요. 분명히 그런 사람들이 남들이 보기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잘 지키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농담이지만 감정일기 영상 아직 안 봤다고 얘기했을 때 동의 반응이 취향이 안 좋으시다고 영상이 부족함이 아니라 남 탓을 이렇게 딱 돌리는 게 사실은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건강한 부분이거든요. 네, 우리 삶의 일종의 스킬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분명히 민지 씨께서 많이 힘들어지신 거는 분명 예전에 나의 심리가 나를 몰아붙이는 탓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그 환경 탓인 게 1번이고 지금 또 많이 힘드신 게 사회 복귀가 좀 어려운 우리 사회 그리고 뭔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부정적으로 보는 이런 사회적인 시각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이잖아요. 적당히 남 탓할 거 남 탓해서 내 마음에 좀 짐을 약간 줄이는 거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나가시면 마음이 더 편해지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릴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민지 씨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 네. 좀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이 내부자들의 지원을 하게 된 건 용기를 냈던 건 제 주변에도 아직까지 병원을 가기를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섣불리 병원을 가라고는 못하겠고 혹시나 이걸 보게 된다면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병원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섭지 않은 곳이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완치가 된 건 아니지만 이전 삶보다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저는 그것만으로도 엄청 좋아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용기를 내셨으면 해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한 가지 퀴즈 시간을 준비했어요. 아 퀴즈 준비하셨어요? 제 마음대로 준비했어요. 네. 진짜? 자, 뇌 퀴즈. 예스. 아, 역시 유퀴즈 유퀴즈 처음이다. 또 네. 이런 거 준비하셨네요. 네. 것 같아요. 저희 뇌 퀴즈 준비했습니다. 네, 맞추시면요 저희가 스타벅스 카드를 준비했고요. 네. 틀리시면요 저희가 쓴 추억의 베스트셀러 어쩐지 도망치고 싶더라니라는 책을 드립니다. 네. 네, 앞으로 질문은 저희 정신건강과 정신의학에 대한 아주 기초상식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초 상식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오늘 네. 첫 질문. 정신과의 문턱을 낮추는데 아주 기념비적인 역할을 했다고 알려진 뇌부자들은 몇 년에 그 팟캐스트 활동이 시작되었을까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어렵다, 기초상식 어렵다. 맞아? 네. 이 정도면 기초상식이죠. 힌트 그렇지. 없어요? 김지훈 선생님이 몇 살이셨을 때인가요? 저희가 35살 때죠. 35살 때. 네, 한국 나이로. 그 다음 해에도 세계적인 이벤트가 있었고 그 전해에도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가 있었고 아 네. 그래요. 하나 아, 너무 어렵네요. 자, 네. 5, 4, 3, 2, 1 2009년? 너무 죄송해요. 네. 다시 할까요? 다시 할까요? 12년 전 35. 다시 할까요? 죄송합니다.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네, 이거 그대로 갈게요. 네. 안녕하세요. 47살 김지웅입니다. 네 정답은요? 정답은 2017년에 네. 영상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이 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아직 이 책을 새로 구매를 못했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은 틀리셨지만 네. 스타벅스 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큰 웃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깜짝 놀랐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좀 어떠셨는지. 아, 네. 저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용기 내서 나온 만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희끼리 이렇게 짜고 하지 않았을까, 내지는 쟤는 저렇게 활발해 보이는데 무슨 우울증이야 라고 하실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항상 밖에서는 웃고 이렇게 하지만 네, 그런 증상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맞아요. 모든 사람들을 그냥 보기에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힘든 분이 옆에 있다면 도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니죠. 음. 훨씬 더 자세하고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길이상 저희가 유튜브에는 공개하지 않고요. 저희 팟캐스트에 민지 씨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방송편이 올라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민지 씨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걱정하시지만 사실 저희가 드리는 말씀보다 훨씬 더 크게 또 직접 경험을 하셨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께 또 와닿으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충격에서 아직 못 벗어나시네요. 머리가 새하얘져요. 네. 오늘 민지 씨와 함께한 첫 번째 시간은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사연자분의 소중한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재밌고 유익하셨다면 구독, 네 좋아요, 댓글 쓰기, 알림 설정까지 네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